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POW 금지가 빠를까 반감기가 빠를까? POW는 쉽게 말해 채굴기를 이용한 채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굴기를 이용한 채굴 금지가 빠를까 아니면 반감기가 빠를까? 관련된 내용입니다. 반감기는 5월 달에 있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그래픽 카드 가격이 내려올 줄 알았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하룻밤 만에 35% 가까이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하루에 35%면 엄청난 폭의 하락이죠. 코인도 이 정도로 하락은 잘 안 합니다. 내가 엘든링 하려고 그래픽 카드 매수를 포기하고 엑스박스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픽 카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엑스박스를 샀다라는 농담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내가 서리밟기로 개꿀을 빠니까 서리밟기도 하향 패치되어 버렸다. 엘든링이라는 게임에 이런 서리밟기라는 스킬이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이건 코인에 집중하라는 신의 계시다. 이건 농담이고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훅 떨어졌다. 미 유럽서 그래픽 카드 가격 뚝 왜? 이베이에서 2월 대비 평균 8% 하락. 이더리움 채굴 방식 변경 탓인 듯. 이더리움이 이제 POW에서 POS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을 하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채굴 방식을 바꾸고 있죠. 이 채굴 방식을 바꾸는 영향으로 인해서 채굴기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사에서는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으로 보고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된답니다.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은 에너지 소비 규제 법안과 스케줄이 맞춰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더가 POW 채굴에서 빠져나가면서 POW 채굴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길지 모른다. 비트코인이 남아있는 한 절대 POW 쪽은 안전하다고 라고 보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다. 이더리움이 완벽하게 포스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서 에너지 소비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OW 채굴이 불법화 된다거나 POW 채굴이 막힌다거나 이런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태양열과 배터리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도전하고 있다면 이쪽은 유전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했다. 참고로 이게 한 달 전 뉴스다. 플레어 가스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로 탄소 배출량 63% 감소.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됐네요. 지금 머스크가 태양열과 배터리를 이용해서 채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공공연히 나오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플레어 가스를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이랍니다. 원유를 시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저장했고 그 가스로 발전기를 돌려서 채굴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가 기가에너지 솔루션이 이 플레어 가스를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약 63%의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 화이트헤드는 기가에너지 솔루션은 친환경 비트코인 채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와 리스크에 직면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새로운 해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 플레어 가스를 이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말했죠. 친환경 채굴이 정말 슬슬 눈앞에 다가온다는 게 문제다. 지금까지 비트메인이나 채굴기를 만들고 또 채굴을 하면서 돈을 벌어왔던 이쪽과는 또 전혀 다른 쪽에서 채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기가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20개 이상의 석유, 가스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 다양한 국부 펀드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기에 돈과 빽이 넘쳐났던 에너지 솔루션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얘들은 없던 수입이 생겨서 좋고 기존의 채굴자들은 몰아낼 수 있어서 더 좋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참 불리한 싸움이다. 테슬라는 밤에는 태양이 없어서 고가의 ESS, 배터리에 저장한 걸로 채굴해야 하지만 얘들은 가스가 24시간 부산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부산물로 그냥 공짜로 튀어나오는 이 가스를 이용해서도 채굴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설비만 제대로 해놓는다라고 하면 거의 공짜로 채굴하다시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배터리 시설을 해야 되고 또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되지만 얘네들은 부산물로 튀어나오는 버리다시피 하는 걸 마치 이제 고기에 대창, 막창 이런 걸 주워다 파는 막 그런 것 같은 느낌이죠. 방구가 잦으면 지린다는 말이 있다. 자꾸만 여기에서 채굴 금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극적으로 제외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POW는 완전 친환경으로 가고 나머지 채굴 코인은 거래소 이동 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애초에 메이저 거래소 입금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즉 코인 쪽에서도 아리백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는 뜻이다. 채굴 금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계속해서 채굴은 빼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POW는 친환경으로 갈 것이고 위에서 이런 기업들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갈 것이고 나머지 채굴 코인들은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할 때 세금을 부과하거나 애초에 메이저 거래소로는 아예 입금이 불가능하게끔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들이 자체 풀을 만들어서 채굴자를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풀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리백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를 뜻하는 겁니다.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거래하는 다른 기업도 RE100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MW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전지를 공급하는 삼성 SDI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애플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협력 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대표적이다. RE100을 다 같이 하자라고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말이다. 정치적 배경과 다른 여론이 이더리움의 포스 일정에 영향을 주었을지 확실하게 알 방법은 없으나 김 의원 3달 정도만 미루자고 해줘. 나 아직 마이너스라고. 안 그래도 POS 가면 문 닫으려고 했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EU에서나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채굴 금지 검토하던 이유 최종 규제 안서 제외. 그죠? 그런 게 아니면 최종안에 있던 게 마법처럼 그냥 빠질 리는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도 그렇고 예전부터 과거 2015년, 16년 막 이때도 유럽에서는 정치 자금을 비트코인을 주다가 걸리고 이랬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이 코인에 빠삭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게 마법처럼 그냥 빠질 리는 없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어찌됐건 이더리움은 그래서 샤딩을 먼저 하고 포스로 가려던 것이 포스가 먼저 진행되게 되었다. 샤딩은 이더리움의 속도와 관련된 업그레이드인데 포스를 먼저 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원래 짜여져 있던 이 스케줄을 바꿀 정도로 포스를 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테스트넷의 POS는 정말 쫓기듯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킬른 테스트넷 포스 전환 완료, 이더리움 2.0 성큼. 규모의 경제를 실행하던 대형 채굴장에서는 친환경에 대한 준비가 잘 되지 않았고 완전 딴 세상 이야기니까 채굴장들은 더 이상 채굴의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규 그래픽카드 주문 발주 경쟁을 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채굴기를 많이 꽂아서 채굴을 왕창 해내던 대형 채굴장들은 친환경에 대한 준비가 잘 되지 않았죠. 그렇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갑자기 뭐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우리 채굴기 돌릴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어쨌든 할 수 있을 때 바짝 해먹자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앞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규 그래픽카드 주문 발주 경쟁을 하기 어려워져서 지금 또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 광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차트 사이트를 하나 오픈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건 모바일 버전입니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둘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버전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차트 사이트들이 모바일에서 보기가 불편하다,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시인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트를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는 내가 설정해 놓은 코인의 차트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도 우측에 눈금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불편한 게 있었었는데 저희는 가운데 크게 가격을 표시해둬서 잠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상시 3개의 차트를 보실 수 있고요. 가장 아래는 최신 뉴스의 리스트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터치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뉴스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넘길 건 넘기고 이건 중요하다 싶은 건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건 모바일 버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하려면 웹사이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차트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감지된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래픽 카드 가격 대량 발주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다. 대량으로 그래픽 카드를 주문해야 이런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로 볼 수 있는 거죠. 독일, 호주서도 그래픽 카드 가격 하락 관측. 참고로 그래픽 카드 채굴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원금 회수 기간으로 보면 된다. 물론 시장 상황, 업황, 인건비, 전기세 등도 중요하지만 장사가 잘 될 때 빠져야 중고 그래픽 카드 처분도 가능한데 법안이 목밑까지 차오르면 권리금도 못 받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채굴을 하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할 때 그래픽 카드 가격이 가장 클 거 아니에요. 그죠? 6개월 정도를 돌려야 원금 회수가 되고 원금 회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여유의 코인을 계속 캐다가 나중에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할 때 해당 그래픽카드를 중고로 팔아야겠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수요가 있고 가격이 유지가 되어야 중고 그래픽카드가 처분도 되고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진다. 법안이 목밑까지 차올라서 채굴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누가 그래픽카드를 비싸게 사겠어요. 그죠? 권리금도 못 받고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동하는 채굴 수요는 클래식과 같은 POW에 머물러야 하는 코인들에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긴 하다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채굴하던 채굴 풀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을 채굴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채굴 시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더리움 이포스로 전환했다라고 해서 야 이제 우리 그러면 채굴 그만하자, 채굴 포기해, 이제 끝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 채굴기를 돌려서 뽑아낼 수 있는 코인들을 채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법안이 바뀌어 버리면 또 한 번 채굴 난민이 될 수 있다. 모든 걸 못하게 하면 난민이 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강경파 반채굴 법안이 빠를 것인가, 반감기가 빠를 것인가. 만약 이클 홀딩을 길게 할 생각이라면 유럽과 미국의 법안과 채굴 에너지 이슈를 꼭 챙겨보자. 그죠? 어쨌든 채굴 코인들의 시세는 이런 법안이 나왔을 때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이슈를 꼭 챙겨봐야 한다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보,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디폴트 선언. 해당 뉴스 기사가 알고 보니까 뭐 사실이 아니었죠. 국제 뉴스인데 이게 어떤 루트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확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한국 뉴스는 쓰레기니 웬만하면 외국 뉴스로 보자. 우리나라 뉴스 막 퍼나르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해외 뉴스를 잘 확인해서 이야기하면 좋다라는 거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대화 중이고요. 경기도 웨일님도 계시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기도 웨일님 블로그 주소도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인판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코인판 인사이트를 넓히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요즘은 API 트레이딩이 대세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요즘은 문의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 가능한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능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분할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업데이트 되어 왔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등등의 내용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아래는 기존의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는 홈페이지에서 해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보시면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 믿고 써도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도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한국정보인증, 키카 인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설치하실 때 보면 게시자에 HG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뜹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인증들도 모두 마친 안전한 프로그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D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